안녕하세요, 디자인바의 조원입니다. 이번에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목동이 아닌 신도림에 위치한 동화 3차 아파트 32평형 현장입니다. 이곳은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된 현장이고요. 이곳은 이제 전체적인 확장, 그러니까 뭐 거실부터 그 다음에 주방까지 다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방에 대한 구조를 완전히 저희가 이제 구조를 다 바꾸고 입구방에 있는 방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목동 아파트만 소개시켜드리다가 신도림 아파트라고 하니까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신도림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하고 거리 한 차로 15분 정도밖에 거리가 멀지 않아요. 멀리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해서 제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공사로 다 이루어졌고, 이곳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바닥에 수도 난방관은 교체하지 않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적인 공사로 이루어진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현관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디자인이 좀 가미된 현관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주 보여드렸던 중문 스윙도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밖으로도 안으로 당겨지는 스윙도어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디자인이 강했다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납을 더 꽉 채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고객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나무를 하나 놨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조명이 있고 그에 맞는 이렇게 공간을 구성을 해서 유리로 밖에서는 커버가 돼서 아예 공간에 대한 분리를 시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여기 공간이 뚫려 있는 곳이 아니라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막혀 있고 이렇게 화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신발장도 이렇게 풀로 다 채워서 수납을 확보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를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조명이 포인트로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다 놓으셨는데 예쁜 또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화분이 하나 있는 현관의 모습, 보조 신발장 이렇게 짜졌고요. 그 다음에 메인 신발장은 가운데 거울을 넣고, 그 다음에 하부 띄움, 그리고 이렇게 문 3개로 되어 있지만 중앙은 거울로 된 문, 그리고 조명 위치나 이런 것들도 고객분과 이제 협의를 해서 뚫다 보니까 위치가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하부에는 이렇게 보시면 600 사이즈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안에 문 내부도 보시면은 우드 컬러, 저희가 이제 뭐 단색으로 된 솔리드 컬러를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우드 컬러로 저희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관 마감된 모습이고, 들어가시거나 나오실 때 보시면은 이제 모션 감지 센서를 위해서 이 모든 조명이 다 제어가 돼요. 그래서 여기 화분에 있는 조명과 저 위에 있는 조명, 모든 조명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고 나가시게 되면 이제 꺼지는 그런 방식. 그리고 2개의 스위치, 천장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괄소등 스위치하고 UV 살균 조명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신발장 하부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마감된 현관의 모습이에요. 심플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현관을 들어서시게 되면 이렇게 벽지 마감 다 됐고요. 벽지 마감은 요즘에 인기 있는 벽지죠. LX에서 나오는 디아망 벽지로 제가 마감을 했습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에도 LX에서 나오는 에디톤, 이 하나하나에 대한 그 정보를 고객분께서 사실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전공하시는 건 아니지만 정보 수집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관련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를 얻고 그로 인해서 저희를 또 알게 되셨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소재, 그 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참여 이런 걸 하셔가지고 마감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뭇 저희가 보여드렸던 30평대하고 좀 다른 느낌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최대한 구성을 해서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입구 현관방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무문선 문틀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영림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링팬은 다 각방과 그 다음에 거실까지 전부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샤시는 LX 제품 뷰프레임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외부에 있는 창은 전부 다 보시게 되면은 로이 유리로 해드렸습니다. 유리도 이렇게 확인 다 해보시면 전부 다 LG 마크가 박혀있는 전체 LG 제품으로, LX 제품으로 제가 작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링팬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명은 매입등으로 설치했고요. 3인치와 2인치, 그 다음에 T5와 그 다음에 일부 직구등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확정된 입구방이었고요. 들어가시게 되면은 구조는 2베이예요. 1베이여가지고 거실과 안방이 창가 쪽을 향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 거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 트인, 확장을 해서 더 확 트였는데 좌우측에 있는 벽들은 내력벽이라서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구청 허가를 받아도 철거할 수 없는 벽이라서 이렇게 남겨두었지만, 이렇게 이질감이 없이 장을 넣어서 이렇게
일체감 있게 마감을 해드렸죠. 이렇게 거실의 장 마감했고, 그 다음에 뷰가 너무 좋아요. 아파트 뷰긴 한데 뻥 뚫려 있어서 좀 앞집에서 좀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커튼을 달았을 때는 전부 다 이제 보여지게끔 넓은 창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확장이 되니까 거실 쪽에는 이렇게 터닝도어가 설치가 됐죠. 터닝도어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안방 앞에 발코니, 바닥은 600 사이즈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인 벽면은 바이오 세라믹 탄성 코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감된 모습. 이런 조명 구성 하나도 그 고객분께서 하나하나 다 선정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인테리어라는 게 내 만족도 있겠지만은 누군가가 알아줬을 때 더 기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정말 저희가 공사하는 내내 주변에서 사실 주민분들이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나 했더니 주민분들 몇 분이서 보고 가셔가지고 건너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공사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뭐 승강기 보양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더라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연락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이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마감된 모습을 저희가 그래서 기분 좋게 더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실 쪽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폰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거실도 보시면은 이렇게 르그랑 유럽형 스위치 저희가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곳은 그 개별 난방이에요. 나비엔 써 있는데 개별 난방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각자 발코니 쪽에 보일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구조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확장 신고를 해서 행위 허가를 받고 저희가 주방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샤시 교체부터 이제 이중창 바뀌는 것과 단열 작업이 추가적으로 다 들어갔고, 주방이 이거 사실 이 구조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이 주방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는데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방 구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길게 뻗은 이렇게 주방, 그리고 주방 벽 같은 경우에는 600 사이즈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판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LX 오로라 비스크로 24T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뻗은 그 다음에 상판, 그리고 요즘에 이제 거의 필수품 같아요. 로봇 청소기.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설치하는 거 봤더니 와 정말 좋아요. 이게 음성 인식도 그렇고 각자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애완견 키우듯이 부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명 브랜드 제품이긴 한데 명칭이 있어요. 그 명칭을 통해서 음성 인식으로 부르게 되면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해진 장소까지 청소가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저도 가전을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사를 가게 되면 설치할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대 같은 경우에는 콰이어트 800 개수대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엠보 코팅까지 했습니다. 물론 백주 개수대 중에 상위 버전 중에는 깜포르테라고도 있지만은 그것도 사실 좋긴 해요. 근데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시라고 그러면은 콰이어트에다가 엠보 코팅을 옵션으로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해드리니까 이렇게. 근데 저희가 보통 이거 나가는 거는 저희가 이제 추가금 없이 그냥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콰이어트 하신다고 해도 절대 이제 저렴한 제품은 아니고 오히려 사각불 중에 코팅이 돼 있어서 쓰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수전도 그 브랜드를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 맞는 수전 제가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하부에 이렇게 간접 조명이 들어갔죠. 이 타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했던 몇몇 거 시공을 했지만 인기가 많아요. 600각 포세린 중에 컬러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는 음영지는 모습들이 패턴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모습, 그리고 다행히도 이 비스크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찾고 있고, 지금 진행하는 현장도 그렇고 다른 현장들도 이 컬러를 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주방 타일. 그리고 이거 장이 좀 특이한데 요즘에 이제 장 중에 이제 홈바장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홈바장이라고 해서 안에 이제 간단하게 수납도 되고 약간 쓰기 편하게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넣을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오픈 공간을 위아래 놓고 그 다음에 콘센트 다 위아래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가전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중앙부는 시스템 행거를 나중에 설치를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반영 행거를 설치하셔가지고 이곳에 구성되는 것들이 주방에서 쓰는 것들을 편리하게 쓰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서로 등을 대는 11자 구조로 이렇게 홈바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쓰시는 밥솥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레일장을 통해서 여기다 놓으시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수납들,
이렇게 하시게끔 11자형, 그리고 싱크대도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 냉장고 조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나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자고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 장이 이 중간에 끊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확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계량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분들 중에는 장을 풀로 다 짜서 사실 이 검침만 되면 되지 않냐라는 개념으로 짜셔가지고 이 공간을 살짝만 벌려놓고 눈끝만 보이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개별 난방은 주기적으로 계량기를 교체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장을 끝까지 짜게 되면은 나중에 계량기 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공간을 좀 벌려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가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불가피하게 교체할 때는 냉장고만 빼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냉장고 2대가 들어가지만 이곳은 별도로 장을 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면 낭패 볼 수 있으니까 동일한 예를 들어서 뭐 개별 난방이면서 계량기가 있는 곳에 간섭되는 거에 구조물이 있지 않게끔 하시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간을 벌려서 시공을 했고, 마찬가지로 다 단열 작업 다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샤시도 이중창으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터닝도 설치가 됐죠. 설치가 됐고, 이곳이 아까 이야기드린 이제 개별 난방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탁기가 놓여질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닥에 타일 600 사이즈의 타일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벽면은 천장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세라믹 탄성 코트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마감된 모습. 그리고 이제 주방 앞에도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 하나 있고,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벽지, 바닥 마찬가지로 했고, 그 다음에 매입된 붙박이. 붙박이장이 기존에 매입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문이 없는 이유가 가구 배치 시 이제 간섭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문이 열리면은 열리는 것만큼 침대나 이런 게 간섭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후에 이곳에는 이동식 자바라를 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상단에다가. 그래서 장을 좀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바라를 설치했을 때, 자바라는 좌우측으로 여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열리는 반경은 없겠죠.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드린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작은 방 모습. 그리고 가시면 바로 옆에 이제 메인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 보실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600에 600 사이즈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젠다이는 벽대벽 끝까지 설치를 이게 하셔가지고 설치해드렸고, 그 다음에 코너는 이렇게 졸리컷으로 저희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수납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시공된 도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야기해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다 고르신 제품을 이렇게 시공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공된 모습. 그리고 수정도 마찬가지로 고르신 제품, 사틴 제품으로 제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샤워기도 마찬가지로 세트로 나오는 제품. 그 다음에 욕조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건거리도 위에는 이제 좀 적재할 수 있는 수건, 그 다음에 걸 수 있는 수건까지 해서 이렇게 메인 화장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는 신텔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가장 이제 고가의 그 제품이 슈젠트로 저희가 설치해드렸죠. 아시겠지만 멀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멀티 환풍기다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열풍기하고 환풍기하고 그 다음에 몸 건조되는 건조 드라이기, 그 다음에 웜 드라이기랑 그 다음에 제습까지 되는 4가지 다기능 기능이 있는 환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은 이렇게 저희가 3개로 나눠가지고 메인과 간접, 환풍기까지 총 3개의 스위치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실 화장실, 그리고 바로 옆에 안방이에요. 안방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샤시 교체부터 실링팬 설치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안방은 사실 침대나 가구에 대한 간섭이 없어서 매입된 붙박이 원하시는 구성대로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어요. 옷봉 설치했고, 밑에 있는 선반까지, 그리고 이렇게 서랍까지 구성하는 거 하나하나 다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600에 600 사이즈의 타일로 저희가 마감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너는 이렇게 졸리컷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졸리컷 마감했고, 지정하신 독이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 수납장. 수납 중에서는 사실 슬라이딩 수납장이 가장 수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전 설치된 모습. 그 다음에 안방 같은 경우 흰텔 제로파 환풍기 설치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너 선반이 2개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수건거리도 이렇게 적재가 되는 것과 일반 걸 수 있는 거 이렇게 2가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지정이고 옵션이에요. 사실 이게 원래부터 이걸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구조에서 좀 추가나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는 견적을 다시 수정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정해진 것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방향대로 저희가 다 맞춰드리니까 상담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 화장실도 이렇게 마감된 모습이에요. 이제 뻥뻥 뚫려 있고 샤시가 크다 보니까 사실 앞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그냥 앞이 뻥 뚫려 있어서 이제 그런 느낌이고, 사실 이게 앞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파트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시원한 창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봤을 때 커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모습, 이렇게 봤을 때 화분이 정말 예뻐요. 화분이 정말 예쁘고 이렇게 마감된 모습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감된 모습 다 설명드렸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곳은 신도림에 위치한 동아 3차 아파트 현장 32평형이고 이렇게 다 마감이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중간 과정에 제가 뭐 대본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행했던 현장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궁금하신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인테리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견적이 궁금하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항상 노력하는 인테리어 업체 디자인 바이 조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